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산티아고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석기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국내는 제주 올레길이 유행을 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해외에는 히말라야 트레킹 이제 유행했고, 그리고 이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젊은 사람 중심으로 산티아고 가는 길, 산티아고 트레킹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산티아고 가는 길은 멀고 또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여기를 다녀오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석기 고문님 모셨습니다. 먼저 산티아고 순례길을 언제 갔다 오셨는지. 예. 제가 제2의 아내하고 2013년 4월 22일에 우리나라를 출발해서 2013년 6월 2일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총 걸은 기간은 35일, 내일 날짜 수로. 그 다음에 거기서 약간의 그 여행을 해서 한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거리가 몇 킬로가 되는 건가요? 거기가 통상적으로 이제 코스마다 그 거리가 각각 다른데, 지금 세계에서 프란세스 코스라고 해서 가장 많은 사람, 한 70 내지 80%가 걷는 길이 808km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800km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정확한 거리는 거기에 있는 그 도로의 이정표 이런 걸 보면은 808km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0km를 35일 걸으셨는데, 이제 특징은 사모님하고 같이 가셨다는 특징이고, 그리고 이게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여기서 항공편 예약하고 숙소 예약하고 가는 방법 예약하고 뭐 이랬던 게 이제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과연 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영어로 얘기하면 그 산티아고가 사람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야고보, 우리나라 말로는 야고보, 영어로는 제임스, 프랑스 말로 하면 생자크, 그 다음에 독일어권에서는 야콥스백, 그 다음에 스페인어권에서는 산티아고, 이렇게 각각 그 명칭이 붙어 있고, 그 제자가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이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소명을 가지고 야곱이 간 길이 지금 간 그 산티아고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 산티아고 가는 길의 어원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면 그 스페인의 그 위쪽, 리베리아 반도에 있는 위쪽에 그 800km를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왜 그게 발생됐는지, 그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산티아고 순례길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이 전도 여행을 갔던 길을 반추해 가면서 그 신자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 산티아고 가는 길은 하나의 일정한 처음엔 루트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게 각 나라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이 출발지에서부터 산티아고 그 콤포스텔라에 도착할 때까지 그 여정이 산티아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산티아고 가는 길이 여기 보시다시피 많은 루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밑에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한 사람도 있고, 저쪽 프랑스에서 출발해 들어온 사람도 있고, 북쪽에 절벽길을 따라서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산티아고 가는 길은 딱 뭐다 하나로서 루트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각 길마다 명칭이 있고 각 그 길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린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800km가
사람들이 포퓰러하게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코엘류가 쓴 소설에 이 길을 배경으로 소설을 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코엘류의 소설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걷기 시작한 그러한 길입니다. 예. 그 혹시 뭐 저기 고모님은 천주교 신자이신지 어떻게 해서 이걸 꼭 가려고 생각하셨는지. 예. 저는 이제 그런 신자는 아니고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군 생활 11년, 그 다음에 직장 생활 28년 하고서 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 없어졌어요. 삶의 목표가. 그래서 남자는 항상 목표지향적으로 삶을 살다가 그게 딱 그 놓치고 나니까 많이 공허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할까 하는데 이 산티아고 이 생각이 났어요. 전에도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몇 번 이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래 여기를 가면은 800km를 걷는 동안 목표의식을 갖고 갈 거 아니냐. 한번 해보자. 는 게 하나의 목표였었고 두 번째는 내가 은퇴는 했지만 체력적으로는 아직도 멀었다. 나도 체력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표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에다가 와이프가 그동안 저한테 내조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여행다운 여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선뜻 가겠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산티아고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예. 이 800km에 35일은 이게 뭐 어마어마한 길인 거고요. 이게 우리가 뭐 지리산 종주 2박 3일 해도 그 산장에서 자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하고 뭐 음식도 해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추약을 해서 주요 구간하고 있었던 에피소드 사모님이 썩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집사람 나름대로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산티아고를 간 겁니다. 뭐 저도 뭐 기독교 신자이긴 하지만 그렇게 절실하진 않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렇게 보니까. 근데 그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외국의 문물을 보고 이제 지나왔는데 아내와도 그 의견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넘겨가고 그런 것이 하나의 여행의 하나의 참맛, 하나의 과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는 과정에서 그 외국의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같은 루트를 계속 같이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계속 같이 봐요. 그 템포가 같으면. 좀 빠른 사람은 스쳐서 지나가고 늦은 사람은 내가 또 따라잡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본 사람 중에 계속 만나면서 우정이 쌓이고 그런 사람과는 내가 뭔가 저런 사람과는 계속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선물도 주고 싶고 했는데 어떻게 힘들게 갔다 보면은 깜빡깜빡해요. 그 선물이 뭐 하나의 우리나라의 북마크 뭐 이런 거 가벼운 걸 가지고 가는데 다음에 줘야지 했는데 영원히 못 만나요. 그 사람은 그걸 끝으로 다시 내년에 오기 위해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차를 타고 폐쇄해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사람이 어떤 그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바로 해야만이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을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이 여행을 통해서도 저는 하나의 배운 관점이고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그 영어권에도 가깝기 때문에 보통 그 알베르게라는 숙소에서 종업원들이 영어를 해요. 그런데 식당에 가면은 전혀 영어를 안 해. 자존심이 상당히 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전 세계를 제패했고 주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존심 때문인지 다 알아들으면서도 이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다. 우리로서는 우리나라 사람의 기질 같으면 바로 아는 대로 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성과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성이 다르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기 쭉 한번 여기 준비하는 상황. 이게 지금 스페인이 위치한 것이 이베리아 반도인데 이게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가 이제 스페인과 이쪽 그 포르투갈이 있고 나머지는 프랑스입니다. 이제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나폴레옹이 이쪽을 점령하려고 왔을 때 이 피레네 산맥을 넘었기 때문에 이 피레네 산맥 구간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알베르게입니다. 이게 보통 가면 숙소에서 자게 되는데, 도미토리식으로 이렇게 침대가 계속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알베르게는 한 룸에 8명만 들어가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각각 다 다릅니다. 알베르게가, 여기 보이는 알베르게는 상당히 오래된 흙으로 된 흙집이에요. 근데 여기는 수녀들이 운영을 하고 식사도 같이 공동으로 같이 준비해서 하고 뭐 그런데 돈은 여기는 이제 다른 데는 개인들이 하는 데는 받는 금액 일정한데 여기는 도네이션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자기 애가 받은 그 서비스만큼 내놓고 가는 그런 알베르게도 있습니다. 알베르게는 뭐 숙소를 예약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도착 순서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쭉 앞에 저 가방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1시 반, 2시에 문을 엽니다. 사람이 이제 출발하면 8시에 다 나가고 다 내보냅니다. 그러면 청소하고 준비해 놓고 1시 반에 다시 문을 열고 2시에. 그래서 도착 순이기 때문에 뭐 예약하고 간다거나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요게 이제 그런 과정의 길인데, 완전히 땡빛이네, 땡빛. 땡볕이에요. 이 길이 까마득히 멉니다, 보면은. 그럼 저 앞에 이제 점점이 사람이 가고 있고, 그걸 이제 따라가는데, 이제 뒤에 가면서는, 언제 저기까지 가나 그런 생각이 가는데, 사람이라는 게 걷다 보면 또 그렇게 가져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여기 가서 이 거리의 감이 차로 몇 분 걸려요. 이런데 지금 나중에는 이게 걸어서 가기 때문에 저거는 얼마 걸리겠다. 그런 생각이 이게 한 4km가 한 1시간. 속보를 안 하기 때문에 4km가 1시간. 그래서 하루에 평균 20km 내지 30km를 걷는데 구간에 따라서 20km면은 5시간 내지 6시간. 좀 이제 산이 있고 좀 어려운 데는. 그래서 하루에 매일 5-6시간을 11km 내지는 뭐 그보다 좀 더 나가는 사람, 더 무거운 사람인데 그걸 지고서 간다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 11km가 느끼는 게 제가 40일을, 35일을 걸었는데도 계속 무거워요.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 빨리 벗고 싶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고행, 그 다음에 이제 걸으면서 생각, 이게 이제 메세타 고원이라고 이 고원이 펼쳐져 있어요. 끝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밀밭이고 이 거는 과정에 이제 중간중간에 만난 사람들도 있고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식사도 하고 여기는 양조장인데 까미노 순례하는 사람한테 공짜로 줘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저 보테가스라고 사람 저기 서 있고 파랗게 옷 입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받아가지 말고
마시고만 가라 그러는데 이제 순례자들이 받아가지고 가는데 여기도 맛있습니다. 이 비누가 아주 맛있게 잘 하고 있고 여기 뭐 숙소에서 이제 들어가면 숙소에 이 부엌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없는 데도 있고 부엌 시설이 돼 있는 데서는 이렇게 각각 자기들이 요리를 해 먹습니다. 기다렸다가 순서 되면은 거기에 뭐 가스레인지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해 먹고 이게 저는 이제 저 와이프가 갔으니까 그렇게 먹으니까 영양적으로 우리 한국 음식도 섭취할 수가 있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요. 네. 올 때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여기서 스페인에서는 파스타 주로 파스타 종류 슈퍼에 사다가 거기다가 토마토 소스 해서 그냥 먹고 그러는데 산티아고를 걷다 보니까 자기 애완동물로 같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하고 있지만 이 개를 데리고 같이 개도 똑같이 자기 짐을 지고 주인하고 같이 가는데 이제 개는 숙소에 못 들어오니까 바깥에다 텐트를 쳐주고 같이 순례를 해요. 그것도 하나의 거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색 에피소드였어요. 이런 사람을 제가 한 2분 봤어요. 2분. 그래서 하도 생소해서 제가 사진 하나 찍어서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보면서 저 사람은 산티아고를 걸을 어떤 목적에서 갔는데 걔는 왜 걸을까? 걔도 생각이 있을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걷는 동안에 5월 10일인데 눈이 왔어요. 그때에 제가 간간히 국내에 전화해 보니까 너무 덥다. 그때 2013년도에 더위가 너무 빨리 와서 무척 덥다고 자꾸들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눈이 왔어요. 눈이 와가지고 아마 걸어가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하고 여기 한국 사람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한국의 여기 지금 청년들 그다음에 거기서 저기 수염난 사람이 LA에 사는 교포인데 정찬일 씨라고 LA의 한국 학교 애들 가르치는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도 글도 쓰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 양반이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여기 한국 청년들하고 같이 한 15일을 같이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걷다 보면은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떨어져 나가고 하는데 이 청년들하고 같이 걸어왔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책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쓴 내 땅을 내 발로 걷는다. 요것이 우리나라로 이 사람이 걸었어요. 저 밑에 땅끝 마을에서부터 휴전선까지 걸은 사람이고 아주 요즘도 가끔 연락하고 저걸 하는데 저런 사람들도 와서 걸으면서 그런 교훈을 느끼고 저 양반이 나중에 끝나고 국내에는 자기 여동생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왔어요. 아프다고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 화성도 제가 소개를 하고 화성 한번 성곽도 돌고 그다음에 저희 집에서 식사 저희 집 와이프도 하니까 같이 식사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요즘도 인터넷으로 가끔 통화를 하고 교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 얼음을 통해서 저는 느끼는 게 자기가 가서 그냥 나만 걷고 올 것이냐 아니면은 가서 무언가 나의 다른 인맥이나 다른 지식을 늘릴 거냐 하는 것을 본인에게 달렸다. 충분히 하는 장이 된다.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싱가포르의 처녀는
여기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초대해서 밥도 한번 사줬고, 그 전에는 나중에 싱가포르에서 F2 격투기 선수가 돼서 내가 그 게임을 뭐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그랬습니다. 예, 산티아고를 가고 나서서는 이제 그 땅끝이라는 데를 집사람과 같이 이제 버스로 왔습니다. 이게 땅끝이라는 데인데, 여기 보면은 그때 스페인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여기가 땅끝이다, 그 이베리아 반도의 끝인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에도 그 사람들이 많이 와요. 거기도 이제 등대가 있고, 여기 보면은 표지판이 여기가 땅끝이다. 근데 거기 와서 사람들은 이제 전에는 자기가 신었던 신발도 태우고 무슨 그 마지막 세레모니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그게 금지가 됐어요. 그 공해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도 꽤 많이 옵니다. 저는 걷지는 못했고, 여기까지 걸으면은 900 몇 킬로예요. 여기 한 3일을 더 걸어야 돼요. 그럼 100킬로 정도 더 걸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체력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는 버스로 가서 집사람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고모님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 한 2-4가지 짤막하게 한번 저희 회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회원들에게 한 번은 가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를 오롯이 걸으려면 한 달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걸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 처음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걱정, 근심을 생각하다가 자기 내면을 보게 됩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 혼자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거기는 누구도 타치를 받질 않아요. 그리고 다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누구 오면 전화도 오고 뭐라지만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 오롯이 자기 자신과 대화라도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체력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가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여행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캐릭터가 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사교성이 얼마나 있는지, 자기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내면적으로만 자꾸 프락티셔너고 어떤 벽을 쌓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거의 각각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친화력이 좋아서 한 4-5일 지나면 여러 사람하고 잘 어울려요. 그럼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그런 것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 살 때는 절대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빨리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그런 성격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훈련하는 도장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꼭 한 번은 거기를 가셔서 좋은 경험들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어머니 보무님이 여기 가실 때가 60대 후반쯤 되셔서.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용기가 있으셨던 거고 실행을 옮기셨는데, 또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70대 중반이 되셨는데 또 이제 11월에 그 중남미를 또 30일 또 가신다 그래가지고 참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시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아까 얘기한 햇빛이 있고 비가 내리고 땀이 나고 고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이 부르트고 뭐 하는데, 결국 발이 부르튼다는 거는 인생이 부르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가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800km에 대한 얘기, 간략한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